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도 지금 다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회사를 잘 만나야 되는 걸 그때 많이 느꼈죠. 처음에 솔직히 저는 대표님도 못 믿었어요. 어디 계시나? 여기 계신 것 같네요. 안 내리셔도 되는데. 추운이가 타시죠. 일단 차에 타시죠. 네네. 추우신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지난주에 뵀는데요, 저희.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유튜브 영상 올리신 거 되게 잘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엄청 바쁘셨죠? 네, 어제까지는 정말 지금 최대치를 나날이 갱신하고 있어가지고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감사하죠. 점점 커지고 있는 걸 느끼니까. 그동안에 하셨던 물량보다 더 많이 하셨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현재 남양주 1캠프에서 구역이 제일 작아요. 그러면 약간 꿀은 아니고 저는 네. 처음부터 많이 돌리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몸이 안 좋아서 처음에. 네네네. 팀장님 같은 경우는 네가 편한 건 아니고 그냥 딱 보통 정도? 음. 보통 정도에 나오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뭐 물량이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네. 근데 저는 지금 점점 만족하고 있어서. 네. 일단은 자기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남양주 1캠프에 근무하고 있고 정성일이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제가 올해로 35. 35이요. 제가 형이네요. 그럼요. 지금 퀵플렉스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거의 7월 중순 정도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거의 한 6개월 정도? 전에는 하셨던 게 생수배송이라고 네. 들었어요. 생수배송은 얼마나 하셨었나요? 생수배송은 정말 길게 못했어요. 그걸 하면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져서 한 3달, 4달 정도?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근데 저희가 전국에 정말 많은 기사님들이 있고 한데 생수배송 하시다 오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이게 그러면 그때 처음에 생수배송을 시작하시게 된 경로가 어떻게 되실까요? 처음에는 지인이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말로만 딱 들었을 때는 되게 괜찮은데? 그리고 금액도 일반 택배보다 훨씬 많이 준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를 보고 면접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제가 5군데 이상 갔는데 정말 다 똑같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처음에 차는 있으시냐? 네. 제가 차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자기네 쪽에 중고차 같은 새 차가 있다. 그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정보를 모르니까 중고차 같은 새 차는 모르지 뭐지 하고 해서 일단 차값이 얼마인가 해서 거기에 뭐 블랙박스 자기네가 추가해주고 후방 카메라도 추가해주고 이것저것 추가를 해줘서 토탈 차값은 자기네 수수료 포함 2,800만 원이다. 새 차 같은 중고차 맞는 것 같은데요? 그 가격이 새 차 가격이니까 그쵸. 깡통으로 사면 한 2,000 초반이면 사는데 네, 2,700, 800 거기도 저는 솔직히 이해했거든요. 일이 요즘 구하기 힘드니까. 여러분 지금 일거리가 구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데서 받는 금액이 절대로 정당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도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나중에 네. 알고 보니까 네. 일은 정말 많은데 네, 맞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알아보실 수 있는 경로가 솔직히 정말 적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커뮤니티나 요런 데도 다 그런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솔직히 거기 가서 듣다 보면 그날 바로 차를 계약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급하니까 일단 오늘 계약서부터 하시죠. 카드 가지고 오셨나요? 네? 계약서부터 작성하자고 하고 카드를 가져왔냐고 물어봐요? 네, 신분증, 카드 아니면 운전면허증 뭐 일단 가지고 오셔서 차를 본 적도 없는데 일단 차부터 계약하고 그게 저는 처음에 이 일을 할지 말지 제일 고민됐던 게 그 문제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안 했고 차라리 다행이네요. 지인한테 부탁을 했죠. 일단은 생수 업종 같은 경우 처음 시작하면 한 달 정도는 구역을 못 받을 확률이 높다. 왜요? 생수 업종 같은 경우는 겨울이 진짜 극비수기라 물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기사분들이 겨울에는 구역을 살짝 추가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또는 여름에는 평소 물량의 2배 이상이 또 떠버리니까 와, 이게 그 격차가 엄청 크죠. 거의 뭐 아니면 도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못 버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구역을 이렇게 소장님 입장에서도 함부로 탁 줬다가 이 친구가 못 버티고 도망가 버리면 당장 그 다음날 배송을 해버려야 되는데 기사분들은 없고. 이게 도망가시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네. 도망가시는 분들이 많나요?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교육이나 이런 것도 따로 체계적인 교육은 없었어요, 솔직히. 없었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딱히 도와주실 분도 없고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오늘 물량이 너무 많이 떠서 좀 버거운데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택배는 원래 이런 거다. 그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솔직히. 네 구역에서 나온 건 정말 조금 막말로 다 네가 책임져야 한다. 우린 도와줄 수가 없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택배업 자체가 나랑 안 맞는 건가.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는 업무 강도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게 생수가 예를 들어 뭐 2리터짜리로 따졌을 때 2리터짜리 6묶음이 한 건이잖아요. 네. 그거 한 건 배송할 때 여기서 두세 건 배송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말.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여기 와서 만족스러운 건 물론 저희도 무거운 짐이 있긴 있거든요. 아예 없진 않지만 그렇죠. 무조건 무거운 것만 있는 거랑 어느 정도 균일하게 있는 거는 속도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생수 배송 하시다가 오신 기사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 표현도 다 똑같이 하세요. 도가니가 나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맞습니다. 하시던데 5층에서 예를 들어 물을 8개를 시키셨다. 그러면 베테랑 기사님들은 2번에 가세요, 그걸. 8개를요? 네. 그 2리터짜리 6묶음 8개. 네. 그거를 정말 특이한 게 있는데 양손은 당연히 있으니까 2개를 짊어지시고 옆구리에 각각 하나씩 끼고 가세요. 그 무거운 걸 옆구리에 깨져요? 베테랑 기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4개를 가지고 5층까지도 올라가세요. 그 2리터짜리 6묶음이 여기 네. 이렇게 양쪽으로 끼워진다고요? 네. 근데 그게 한번 갔다 오면 정말 일단 올라갔다 한번 내려오고 내려올 때 한 3, 4층 정도에서 잠깐 앉아 있거든요. 힘들어서.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는 물론 기존에 일하시는 기사님은 뭐 비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여기 있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제 저희 개인적인 기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5층으로 올라갔다 와서 바로 다시 또 5층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솔직히. 그만두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 개인 생활이 없는 것처럼 느꼈어요. 일단 퇴근하고 누우면 바로 아침이더라고요. 뭐지? 그럼 또 피로가 안 풀린 상태에서 네. 또 또 나가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퇴근하면 아침이고 이게 자꾸 그게 반복되니까 물론 적응이 제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일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진짜 하루하루 돈을 벌고 버티는 느낌. 이러다 내가 쓰러지면 방법이 그죠. 없겠다. 결정적인 게 겨울 시즌이 차가우니까 물량이 너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물량이 너무 주니까 수익이 안 돼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수익이 일정하지도 않는데 이건 좀 아니다. 지인한테는 말을 하고 그만두겠다. 그래서 택배업을 그만두는 건 아닌데 구역이 들쑥날쑥하고 물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수익적인 면에서는 좀 난 힘들다. 겨울에 차라리 이럴 거면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그때 그리고 제가 카플렉스를 겸용했거든. 돈이 너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큐플렉스로 넘어오게 된 계기의 시작이군요. 네, 그때 제가 심야에 카플렉스를 자차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뭐 배송 속도도 빠르고 이 정도면 나 혼자 해도 지금보다 더 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좀 알아보게 됐죠. 근데 큐플렉스도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도 지금 다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회사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걸 그때 많이 느꼈죠.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죠? 큐플렉스도 제가 생수랑 똑같이 면접을 정말 많이 보고 다녔고 생수 때 한번 그 경험이 있으니까 쉽사리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갔던 데는 대놓고 소개비를 요구하시는 곳도 많으셨고. 소개비는 얼마를 요구했나요? 300만 원이요. 근데 그게 되게 웃겼어요. 저는 처음에 300만 원이라 제가 너무 머뭇거리니까 간절하신 것 같은데 제가 부장님께 말씀을 잘 드려서 150까지 깎아드리겠다. 라고 있네요. 거기 상호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요? 네, 상호가 바뀌었어요. 로지스틱스인가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바로 좀 지나고 바뀌시더라고요. 그래, 이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호가 계속 바뀌시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거 이제 막 여러분들한테 막 차도 팔고 소개비도 받고 하다가 문제 터지니까 그 이름 그렇죠. 바꾼 거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보다가 어떻게 거의 좀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이런 데밖에 없나. 포기하고 있다가 이 업계는 썩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겠어요. 그때 처음에 그러네요. 이 업계는 아주 더럽구나. 무슨 가는 데마다 다 소개비 아니면 활동비
도대체 그 그죠. 활동비는 돈 달라는 건 똑같은데 이름이 다 다르죠. 네, 명목만 다르고 쿠팡카 뭐 조율을 해야 된다. 쿠팡 측 컨택하는데 돈이 든다. 뭐 뇌물도 아니고 웬 돈이 그러니까요. 드니-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네. 미쳤네. 자기네들 뭐 직원들 뭐 활동비, 컨택 비용 또는 이제 자기네들이 차를 알아보아서 가지고 오는 비용. 그건 알겠는데 왜 그게 그렇게 많은 세부 내역서도 보여주지도 않고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다 이런단가. 무조건 돈 주고 들어가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이 차를 신차를 구입했는데 좀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차가 저희 HR 대표님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겨 정말 감동받았던 게 처음에 솔직히 저는 대표님도 못 믿었어요. 이분도 이러다가 뭔가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또 소개비 달라고 하겠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바닥 사람들은 좀 그러니까 그래도 약간은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차 문제 생겨서 부탁할 데가 없다 보니까 대표님한테 전화를 바로 드렸어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좀 혹시 대표님 자문을 좀 구하고 싶다. 근데 정말 진짜 본인 일처럼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날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그때 저희 팀장님을 소개시켜 주셨거든요. 위드미? 위다미. 정말 특이한 케이스였죠. 저랑 팀장님이랑 첫날에 얼굴도 보기 전에 통화로만 한 거의 1시간이 넘게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도 남일 같지가 않으신 거죠. 왜냐면은 본인도 여태까지 뭐 차 관련돼서 제가 본인이 직접 당하신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남일 같지가 않았다고. 그리고 정말 투입하고도 정말 감동이었던 건 첫날이었을 거예요. 제 배송 첫날 생수하던 식으로 솔직히 제가 상차를 하고 나갔어요. 팀장님은 카플렉스도 해봤다 그러니까 믿어주셨죠. 잘하겠지. 근데 아예 잘못된 거죠. 방식이 전부 다. 택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느낄 건데 일단